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늘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 매매 비중이 무려 44.23%입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지금 공매도다 하는 정도로 수급이 진짜 너무할 정도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항서제약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 넘게 상승하면서 반등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FMC가 이제 끝나고 조금 이제 매파적인 제롬 파울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선물 관련되는 부분은 좀 하락세 흐름이 나스닥도 0.63%,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도 0.14, 0.31% 하락세 흐름,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41% 좀 하락하고 있고, 유가는 좀 올라가고 있고, 금값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매파적인 연준과 그 다음에 유럽에도 보면 유럽 이제 중앙은행이 있죠. ECB 관련되는 부분을 좀 앞두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상반기는 이제 작년에 5월달이 이제 물가 인플레 관련되는 부분이 뭐 9%가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기고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 내내는 이제 물가가 크게 이제 작년보다 영향을 좀 안 줬는데 하반기는 좀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만한 어닝 관련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어떤 하두들이 지금 이제 외신에도 조금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 살펴봐 드리면, 자, 시장 전체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2원 올랐습니다. 원달러 자주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도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 오후에 좀 매수 강도를 조금 높이는가 했는데요. 종가로 이제 부분들은 큰 어떤 순매수세는 아니죠. 근데 선물 쪽에서는 2,800억 원 가까이 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는 매도. 그 다음에 기관 쪽도 보면 연기금이 오늘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전일도 이제 급락하면서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도 좀 매수 강도를 어제에 이어서 올라갔고, 이제 그다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한 200개 정도 좀 많은 어떤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급락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뭐 급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소부장 쪽으로 돌파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고,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또 급락하는 종목들이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카나리아 바이온 같은 경우도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에도 영향을 좀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반등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하락으로 대부분이 좀 내려가는 어떤 흐름이었죠. 자, HLB 관련되는 부분은 오후장에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34,000의 어떤 지지 흐름은 종가상으로도 좀 못했죠. 이 2시 넘어서 이 34,000원 좀 회복하려는 어떤 시도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오전장과 마찬가지로 34,000원의 저항대로 차지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었고요. 이 공매도 매매의 어떤 비중 자체는 지금 두 자릿수가 6일 연속으로 되면서 오늘도 16.47%, 두 자릿수의 어떤 압박감이 계속 어떤 수급 이슈가 주가를 누르는데 영향을 계속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JP모건 쪽이 이제 오후에도 보시게 되면 추가로 좀 매도를 했죠. 오전장에 한 4만 주 가까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시효과 쯤에 이제 추가로 34,000주를 던지면서 76,000주 매도 물량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쪽에도 이제 7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속에서 개인들만 지금 뭐 7일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받고 있는데요. 이 추세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4,000원대에서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면서 이제 가는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양봉으로 받아치면서 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이틀 정도는 거래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으면서 다만 이제 좀 밑꼬리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 장중에 그러니까 한 33,050원 정도 부분까지 해서 좀 이런 흐름이 나왔고 시간에도 한 50원 올랐기 때문에 자 34,000원 어떤 지지라인이 살짝 밑단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형세이다. 그럼 내일 이 부분들이 이제 더 지속되는지 옆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양봉으로 지지를 확인할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구간으로 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뿐만 아니라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이 제약도 그렇고.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이 HLB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 44.23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전일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거래량 22만 주 중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가 공매도다. 이럴 정도로 이거는 HLB 제약이죠. HLB 생명과학. 생명과학으로 생명과학 보면 이제 이 거래량 자체가 거의 한 80만 주인데 여기에서 거의 이제 뭐 한 40만 주 가까이가 공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 공매도 어떤 부담 부분을 거의 7일간 연속으로 그러니까 5일선 타고 내려갈 때 수급의 이슈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런 압박감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작년에도 선양남성항 관련되는 부분 학회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한번 빠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모 학회에서 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또 빠졌죠. 그래서 사실 학회 모멘텀은 지금 과거의 어떤 경험을 보게 되면 그걸 단초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추세의 어떤 상향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이제 그걸 빌미로 내려치는 어떤 흐름의 확인들을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거듭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수급 이슈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고 좀 6월달에 좀 기대했던 헬스케어 쪽에 이제 KRX 300 헬스케어 섹터 지수 편입 하고 뭐 특별하게 지금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했던 부분의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6월 9일 전에 조금 들어왔던 이게 단기적으로는 다이고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물량으로 좀 내패고 있다. 이 공매도와 외국인들과 이 기관들의 어떤 수급의 압박들이 개인하고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은 이제 밑단에 사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으로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가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뭐 이제 수급이 재료에 유선한다 이런 부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적 펀더멘탈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왼쪽에 보면 이제 수급과 그 다음에 우리 심리와 이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 가지가 단기적인 어떤 부분인데 단기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수급이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재료라든지 실적단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카탈리스트 그러니까 임상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상업화에 대한 어떤 기대 이 부분들이 수급을 얼마만큼 자극하면서 올라가느냐 뭐 요 관련된 기사는 요건 이제 금융위기 때 주가가 이제 급락할 때 왜 빠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신문에 보면 이 수급은 수요 공급입니다. 누군가는 주식을 사고 누군가는 파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단이나 재료보다는 단기적으로 여기가 더 앞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정식여건의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재료나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반영하는데 그 장기라는 것들도
순차적으로 반영할지 뭐 한 방에 반영할지 형태가 또 여러 가지죠. 그래서 주식 투자 시에 재료보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트와 수급 관련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과 재료 중에서 대부분이 재료를 가지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는 좋다던데 승인 난다던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재료고 그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재료가 영향력이 수급 여건에 따라서 수급이 강하면 그 재료를 굉장히 강하게 본다는 거고요. 재료는 굉장히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를 반영하는 수급이 약하다라고 하면 그 재료의 영향력이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훼손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냥 해석을 할 때는 이런 부분으로 냉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정시의 격언이죠. 그래서 항상 외우셔야 됩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근데 악재가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악재를 바라기보다는 다가오는 좋은 것들을 반영하면 오히려 악재가 나온 종목들도 올라가는 게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그렇죠. 실적은 엉망인데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야, 더 이상 이제 나빠지지 않고 조만간 좋아질 거야,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이 몰려서 특히나 외국인들이 올 초부터 해서 끊임없이 사죠.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수급은 개인이 키를 가지고 있고 기관들이 외국인이 팔면서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올려주는 게 2차 전지. 지금 실적보다 훨씬 많이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도 수급 이슈다 이거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지금 굉장히 시장 수급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면서 3일 연속 일단 양봉을 나오면서 이 장대 그 음봉이 나왔던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도전을 살금살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좀 계속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 HLB 입장에서도 나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외부 쪽에서 좀 보이고요. 근데 이런 수급의 어떤 개선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무려 27%였거든요. 상당히 큰 비중으로 공매도 압박 부분이 있었고, 과거에 좀 살펴보니까 HLB도 한참 때 많았을 때 작년 11월 달에 무려 46%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의 어떤 비중 자체가 작년 연말 11월 달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 유중 이후에 계속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초까지 해가지고 27,000원대까지 밀어내는 어떤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재료가 수급을 그러니까 재료의 좋은 부분의 수급이 변화되는 어떤 새로운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도 500만 주가 넘어서 520만 주. 그 다음에 대차거래는 오늘 상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월봉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수급을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HLB 같은 경우 월봉에서 강한 어떤 상승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거래량이 늘죠. 2019년도에도 강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 반드시 이렇게 수급이 올라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이슈 있을 때도 그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졌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도 이제 가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거래가 들다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이제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이 이전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급 자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라든지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그냥 힘없이 그냥 내려가는 어떤 흐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수급 흐름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6월 달에 이제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와 더불어서 같이 지금 누르면서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압도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물량이 뭐 시장가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 2차 전지 같이
막 몰빵을 때리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은 밑에다가 이제 받쳐놓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수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 개선이 나와야 되는 어떤 지점 34,000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에 따라서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 정말 또 연초와 같이 3만원대까지 다음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든지 양봉이 나와야 되는 어떤 게 가장 확률은 높습니다만 쉽지 않은 어떤 구간에서 지금 이제 또 플랫형이냐 양봉의 어떤 기대감들을 빠르게 내야 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자 내일은 좀 금요일인데 양봉의 흐름이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하니까 이분 좀 참조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카톡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계속 이제 투자 전략 관련되는 부분을 알려드렸어요. 이 작년 연말에는 아무리 이제 자기 이제 고가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3만원대 밑에 어떻게 하든 좀 맞춰놓고 있으면 올해 한번 수익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 카톡방에서는 제가 분할 매도 흐름을 그러니까 단가를 이제 3만원대 맞춰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 흐름들을 이제 2월 달에도 좀 제시를 해드렸고 이번 5월 17일 이때도 좀 분할 매도를 일부 좀 하는 어떤 흐름들을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파가 성공을 하게 되면 가는 거고 못하면 좀 3만원대 이제 초반이나 밑에 있는 분들의 어떤 물량들은 하고 다시 만약에 이제 가격들이 그 가격으로 만약에 이제 간다라고 하면 뭐 재매수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남은 뭐 일단 물량을 가지고 이 부분과 이제 7월 달에 이슈가 일단 있잖아요. 7월 달에 NDA 관련되는 이슈와 우선심사 이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카톡방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려고 하면 댓글이나 요런 데 남겨주시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